야, 출가 외인이면 이 집 귀신이 돼야 하지. 어디서 감히 친정으로 돈을 빼돌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네 부모한테 단 10,000원도 못 줘. 친정아버지 생신에 드릴 단돈 10만 원. 그 돈을 두고 남편이 쏟아낸 막말입니다. 자기 조카 장난감엔 30만 원을 턱턱 쓰면서 제 부모는 벌레 취급하는 뻔뻔한 낯짝.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서늘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애틋한 내 식구들끼리 평생 잊지 못할 배추 250포기 지옥의 김장 파티를 즐겨보렴. 자, 그럼 똑소리 나는 며느리의 참교육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를 하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결혼 3년 차 33살 김희영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그저 다정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막상 부부가 되어 보니 그 다정함은 오직 자기 핏줄, 자기 식구들에게만 향해 있더군요. 며느리인 저와 제 친정 식구들은 철저히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속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꾹꾹 눌러 담았던 제 가슴속 응어리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10만 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저는 송금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죠. 여보, 내일 모레 우리 아빠 생신이잖아. 그래서 뭐? 생신이신데 어쩌라고 나보고. 내가 무슨 몇백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10만 원이야. 아빠 평소에 좋아하시는 소고기라도 한 근 사서 드시라고 내 용돈 아껴서 보내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소리칠 일이야? 제가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자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턱 밑까지 다가와 손가락질을 해대며 핏대를 세우더군요. 야, 김희영. 당신은 여자가 왜 그렇게 씀씀이가 해프냐? 결혼을 했으면 이제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하지. 어디서 자꾸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해. 당신 출가 외인이란 말 몰라? 결혼한 여자가 틈만 나면 친정에 돈 갖다 바칠 궁리나 하고 아주 단단히 잘못 배웠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제 용돈에서 단돈 10만 원을 빼서 아버지께 드리는 게 돈을 빼돌리는 짓이랍니다. 내가 내 돈 벌어서 우리 아빠 생신 용돈 10만 원 드리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돈 빼돌리는 거야? 그리고 당신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 아주버님 댁 조카들 생일도 아니었는데 유행하는 로봇 장난감 사준다고 백화점 데려가서 30만 원이나 긁었잖아. 당신 조카들 장난감 사주는 데는 30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깝고 우리 아빠 생신에 10만 원 드리는 건 그렇게 벌벌 떨 만큼 아까워? 제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 참나 기가 막혀서 어디다 대고 감히 내 핏줄을 들먹여? 우리 형 자식들, 내 피부치 조카들한테 삼촌이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뭐 어때서? 그거랑 이미 출가해서 남의 집 식구 된 여자가 친정집에 돈 봉투 찔러주는 거랑 같아? 당신은 이미 서씨 집안 사람인데 왜 자꾸 남의 식구들한테 돈을 쓰냐고. 남의 식구들. 그 잔인한 단어가 제 가슴 정중앙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푹 꽂혔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평생을 희생에 길러주신 내 부모님이 남편의 입을 거치니 한순간에 완벽한 남이 되어버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 헛웃음만 터졌죠. 당신 진짜 뻔뻔하고 이기적이다. 내 부모는 남이고 당신 형네 조카만 가족이야? 우리 결혼할 때 친정에서 당신 기죽지 말라고 보태준 전세금 5천만 원은 까맣게 잊었어?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급기야 옆에 있던 소파 쿠션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악을 쓰더군요. 아씨, 말끝마다 친정, 친정. 그깟 전세금 푼돈 좀 보태준 거 가지고 평생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유세 떨 작정이야? 어디서 남편이 하늘같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 부모한테 내 돈 단돈 10,000원 한 장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버는 돈도 결국 다 우리 집 돈이야. 알아들어? 남편은 마치 제가 아주 파렴치한 도둑질이라도 하려다 걸린 사람인 양저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박차고 닫아버렸죠. 거실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쿠션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3년 차. 그동안 남편이 자기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것에 반이반만이라도 우리 친정에 해주기를 바랐던 제가 천하의 멍청이였습니다.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생일에는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몇십만 원씩 봉투를 척척 내밀면서 제 친정아버지는 10,000원 한 장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네요. 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폰 액정 속 송금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싸울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어 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아주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죠. 그동안 남편이라는 이름 하나 믿고 바보처럼 꾹꾹 눌러 참아왔던 서운함들이 저 알량한 10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저 인간의 밑바닥, 저 인간이 나를 대하는 수준은 딱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의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안방 문을 향해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친정아버지 생신 용돈 10만 원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은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며칠째 지독한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서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밥도 따로 먹었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지만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듯 당당하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을 하더군요. 그렇게 가슴속에 시커먼 숫덩이를 품고 지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꾸역꾸역 혼자 먹을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평소에도 전화가 오면 좋은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었기에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오냐, 며느리. 퇴근은 했냐? 네, 막 퇴근해서 저녁 차리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있고 당당했습니다. 그래,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말이 벌써 김장철인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올해도 주말에 내려가서 거둘게요. 거두는 걸로 되겠냐? 올해는 아주 작정하고 김장을 크게 할 거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불길함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크게요?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요? 너희만 먹냐? 올해는 지인애랑 지훈이네 목까지 아주 넉넉하게 배추 150포기 정도 할 거다. 네, 150포기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내일 중으로
김장 비용 200만 원만 내 계좌로 싸라.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귓가를 때리자마자 헛숨이 들이켜졌죠. 어머님, 200만 원이요? 그래. 백포기 하려면 고춧가루며 마늘이며 좋은 젓갈까지 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아니, 어머님. 저희 식구 먹을 김치는 20포기면 충분한데 아가씨네랑 아주버님 댁 김장 비용을 왜 저희가 다 내야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언성을 팩 높이셨습니다. 어허, 너는 동서지간에 시누이한테 어쩜 그렇게 셈이 차갑니까? 지훈이네는 요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하고 지인은 제 남편이 하던 장사 접어서 힘든 거 너도 알잖아. 너희 부부는 둘 다 번듯하게 직장 다니면서 맞벌이로 돈도 잘 벌면서 이럴 때 형제들 위해 척척 내면 좀 좋아?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어머님, 저희도 매달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면 빠듯해요. 그리고 김장 비용 2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시끄럽다. 명훈이한테는 내가 어제 다 말해놨고 그 녀석도 알았다고 했으니까 며느리인 너는 잔말 말고 보내기나 해.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 친정아버지 생신에 드릴 10만 원은 씀씀이가 해프다며 출가 외인이라며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기 형제들 퍼줄 김장 비용 200만 원은 시어머니와 이미 쏙닥거려 합의를 끝냈다는 겁니다. 제가 말문이 막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의 황당한 통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너 이번 주 금요일에 회사 연찬해서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넘어와라. 네, 금요일이요? 그래. 100포기 넘게 하려면 전날부터 김치통 싹 다 씻어놓고 그 많은 무 다듬어서 채 썰어놔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늙고 병들어서 이 관절염 앓는 다리로 그 많은 걸 다 하랴? 며느리 뒀다 국 끓여 먹어. 네가 일찍 와서 밑준비를 다 해놔야 하지.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금요일에는 절대 못 쉬어요. 이번 달 프로젝트 마감이라 팀원들 다 밤새우며 야근하는데 저만 김장한다고 연차를 어떻게 내요? 토요일 아침 일찍 갈 테니까 무채 써는 건 그때 다 같이 해요. 저의 간절한 호소에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얘가 지금 하늘 같은 시어미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토를 다네. 회사에다가는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쉬어야 한다고 적당히 둘러대면 되지. 융통성 없게 굴지 말고 무조건 뺏어와. 직장 다닌다고 유세 떠는 거냐. 지금 금요일 아침 8시까지 안 늦게 와. 끊는다. 어머님, 어머님. 뚜뚜뚜. 야멸차게 끊어진 전화를 붙잡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내 부모에게 드릴 10만 원은 도둑질 취급을 당했는데 시댁 식구들 입에 들어갈 김치에는 내 피 같은 돈 200만 원과 내 황금 같은 노동력까지 당연하다는 듯 갈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남편이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짐술에 끄는 소당나기쯤으로 아는 시어머니의 당당함, 그리고 10만 원과 200만 원 사이에서 완벽하게 이중성을 보여준 남편의 그 뻔뻔한 낯짝,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당신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올해 김장 배추 150포기 한다면서 나보고 200만 원 보내고 금요일에 연차 내서 오라시네.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아, 엄마가 벌써 전화했어? 그래, 형네랑 지인애 다 힘들다니까 이번엔 우리가 좀 넉넉하게 보태자. 당신도 돈 벌잖아. 우리 맞벌이 하면서 그 정도 돈도 못 내? 남편의 뻔뻔한 대답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 돈?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아빠 생신에 10만 원 보내는 건 무슨 큰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길길이 날뛰었잖아. 내 부모한테 쓰는 10만 원은 출가 외인이 돈 빼돌리는 짓이고 당신 식구들 입에 들어갈 김치에 200만 원 쓰는 건 당연한 거야. 제 외침에 남편은 재킷을 소파에 휙 던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야,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르지. 우리 엄마가 이 나이에 허리 굽혀가며 배추 150포기를 절이시는데 며느리인 당신이 당연히 돈도 내고 일도 해야 하지. 당신이 우리 집안 사람이면 그 정도 희생은 기본 아니야? 그리고 금요일 연차는 또 왜 못 내? 회사에 집안일 있다고 말하면 다 빼줘. 당신이 요령이 없는 거지. 정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요령? 우리 팀 지금 마감 기간이라 다들 코피 쏟아가며 일해. 그런데 나 혼자 시댁 김장한다고 쏙 빠지라고? 그리고 150포기가 장난이야? 나더러 전날 가서 그 많은 김치통 다 씻고 무다채 썰어 놓으라는데 형님이나 아가씨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제가 핏대를 세우며 따지자 남편은 특유의 사람 무시하는 표정으로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 형수님은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고 내 동생 지인은 요새 우울증 와서 힘들다잖아. 건강하고 직장 번듯한 당신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덧나? 자꾸 이기적으로 굴래? 이기적인 여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핏줄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안 되고 남의 귀한 딸인 저는 피가 나도록 굴려도 된다는 저 당당함.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성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 인간들하고는 평생 대화라는 게 통하지 않겠구나.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논리적으로 따져봤자 내 입만 아프고 내 속만 썩어 문드러지겠구나.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자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일 엄마 계좌로 돈 싸. 그리고 금요일 연차 내고 일찍 내려가서 엄마 일 좀 도와드려. 이게 다 우리 가족 화목하게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토달지 말고. 평소 같았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혼한의 만의 악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입가에는 아주 서늘하고 기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알았어. 너무나 순순히 튀어나온 제 대답에 오히려 남편이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어. 진작에 그렇게 예쁘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순종에 묘한 승리감이라도 느꼈는지 피식 웃으며 욕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샤워기 물소리를 가만히 듣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았죠.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챙기는 그놈의 소중한 핏줄, 그 잘난 가족들.
어디 한번 그 화목한 집안 사람들끼리 평생 잊지 못할 끝내주는 김장 파티를 열어보자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출근 준비를 마쳤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향해 으름장을 놓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해. 어제 내가 말한 거 절대 잊지 않았지? 오늘 꼭 엄마 계좌로 200만 원 송금해놔. 그리고 회사에 연차 내는 거 오늘 아침에 바로 말해서 결제받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어머님 서운하시지 않게 정확하게 보낼 테니까 걱정 마. 제 말 속에 숨은 날카로운 뼈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남편은 그저 제가 순순히 항복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은 듯씩 웃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협조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돈 넉넉히 보내면 엄마도 기분 좋아지시고 우리 집안도 다 평화롭고 좋잖아.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며느리 도리 확실하게 해라. 수고해, 나간다. 경쾌하게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나고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천천히 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곧바로 모바일 뱅킹 앱을 켜고 시어머니의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했죠. 이체 금액란의 커서가 깜빡깜빡 빛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남편이 제게 핏대를 세우며 내뱉었던 막말들이 생생한 환청처럼 재생되고 있었죠.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인데 씀씀이가 해프다. 어디서 자꾸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 부모한테 단돈 10,000원 한 장도 못 줘.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숫자, 패드를 차례대로 눌렀습니다. 정확히 10만 원. 제 친정아버지 생신 고기 반찬값에 보태려다 남편의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바로 그 딱 10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정님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팝업창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통쾌하고 짜릿했습니다. 당신이 내 부모를 남 취급하며 벌벌 떨고 아까워했던 그 알량한 10만 원, 나도 당신 어머니에게 딱 그만큼만 돌려주는 겁니다. 이체를 마치자마자 저는 곧바로 연락처 목록을 뒤져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아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아침부터 웬일이야? 출근은 잘하고 있어? 응, 엄마. 엄마 지금 뭐해? 뭐 하긴 아빠 출근하시고 나서 청소기 돌리려고 준비 중이지. 근데 우리 딸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명훈이랑 또 싸웠어? 언제나 제 목소리 톤 하나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제 걱정뿐인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애써 한껏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안 싸웠어. 엄마, 얼른 짐 싸.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전해졌습니다. 어머, 얘가 아침 대바람부터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너 요새 회사 일 바쁘다며. 그리고 명훈 서방 밥은 어쩌고? 더구나 이번 주말에 너희 시댁 김장한다고 했잖아. 너 김장 안 가도 돼? 엄마는 그 와중에도 당신 딸을 함부로 대하는 사위밥 걱정, 사돈댁 김장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당신 자신보다 가족들 뒷바라지에 희생만 해오신 바보 같은 분이셨죠. 김장은 무슨 놈의 김장이야. 내가 안 가도 거기 식구들 널렸어.
엄마, 나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 끝나서 보너스 엄청 크게 받았어. 그동안 우리 엄마 호강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준 게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 진짜 좋은 데로 모시고 싶어서 그래. 어디로 가려고? 제주도. 그것도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는 싸구려 패키지 말고 바다 보이는 제일 비싼 5성급 호텔에 스파까지 다 포함된 최고급 여행으로 갈 거야. 이번 주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니까 예쁜 옷만 꺼내서 캐리어에 짐 싸놔. 알았지? 아이고, 참말로 가도 되는 거요? 비쌀 텐데 돈 아깝게 쓰리. 엄마, 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회사랑 시댁에는 다 알아서 정리해 놨으니까 엄마는 그냥 딸내미가 주는 호강 누릴 생각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여행사 어플을 열었습니다. 가격 비교 따위는 할 필요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죠. 오로지 저와 엄마 단 두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제주도 여행 패키지를 검색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 그동안 집안일로 굳어버린 엄마의 뭉친 어깨를 싹 풀어줄 최고급 전신 스파 코스.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화려하게 차려지는 호텔 해산물 뷔페 만찬까지 1인당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는 최고가 VIP 패키지였지만 저는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일시불로 시원하게 긁어버렸습니다. 결제 완료 문자가 도착하는 순간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요.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기적인 시어머니의 배추 150포기와 뻔뻔한 남편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쓰일 뻔했던 제 피 같은 돈. 그 귀한 돈을 오롯이 저와 우리 엄마의 행복을 위해 쓰기로 한 겁니다. 제주도행 비행기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를 시원하게 마친 저는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얌전히 떠나주기엔 제 지난 3년의 서름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착취하려 했던 그 뻔뻔하고 오만한 시댁 식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선물을 안겨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목을 가볍게 가다듬고 표정을 바꾼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덥석 전화를 받더군요. 오냐, 며느리. 아침부터 웬일이냐? 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김장 때문에요. 어머님, 제가 드릴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요. 기쁜 소식? 무슨 소식인데 아침부터 호들갑이냐? 실은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서요. 오늘 아침에 부장님이 저한테만 몰래 엄청나게 큰 보너스가 나올 거라고 귀띔을 해주셨지 뭐예요. 뭐? 보너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웬일로 돈을 다 쓸어 온다니? 그래서 얼마나 나온다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박에 한 톤 높아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퉁명스럽던 목소리에 탐욕스러운 무력이 잔뜩 묻어나왔죠. 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액수는 비밀인데요. 어머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이번에 김장 크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님이랑 아가씨네 가져갈 거 150포기로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왕 하시는 거 제가 보너스도 두둑하게 탔는데 배추 더 넉넉하게 주문하셔도 돼요. 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시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머, 정말이냐? 안 그래도 150포기 가지고 지훈이네랑 지인에 나눠주고 나면 나랑 아버님 먹을 게 부족할까봐 걱정하긴 했다만. 그럼 한 50포기 더 시킬까?
에이, 어머님. 손 크신 우리 어머님이 고작 쉼폭이 추가가 뭐예요? 제가 돈 팍팍 댈 테니까 모자라지 않게 확 250포기로 늘려서 주문해 버리세요. 속 재료도 국산으로 제일 좋은 거, 비싼 굴이랑 생새우도 팍팍 넣으시고요. 제가 내일 내려가서 싹 다 버무릴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 마시고 넉넉하게만 시켜두세요. 아셨죠? 며느리의 달콤한 속삭임에 눈이 멀어버린 시어머니는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돈을 넉넉히 댔다니 내가 양념도 제일 비싼 걸로 사야겠다. 가만 있자. 250포기면 절임 배추 공장에 지금 당장 추가 주문 전화를 넣어야겠네. 오냐, 며느리야. 돈 잘 벌어오는 게 최고지, 암. 내일 아침 일찍 내려와서 무채 써는 거 잊지 말고. 네, 어머님, 내일 뵐게요. 통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참하고 싹싹한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며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어머님, 250포기 주문 잘하세요. 제가 보낸 10만 원으로 배추꼬투리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속물처럼 돈소리에 홀딱 넘어가 배추를 250포기나 주문해버린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산더미 같은 배추 지옥에서 허우적댈 남편과 얄미운 시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제주도의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탈출을 위한 모든 덫은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드르렁드르렁 아주 태평하게 코를 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오늘 연차를 내고 시가에 가서 하루 종일 배추를 씻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게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무채 다 썰어놔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신신당부를 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을 해 벌리고 자는 저 인간의 가족을 위해 제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가요? 여보. 제가 작게 부르자 남편이 잠결에 짜증스럽게 뒤척였습니다. 아, 왜? 빨리 시골이나 가. 엄마 기다리셔. 잠에 취해 웅얼거리는 그 이기적인 입술을 보니 마지막 남은 오만 정까지 싹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작게 속삭였죠. 그래, 당신 어머니랑 배추 250포기 무덤에서 푹 쉬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미리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들었죠. 혹시라도 바퀴 소리가 나서 저 인간이 깰까봐 번쩍 들어앉고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어락이 찰칵 하고 잠기는 소리가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들이마신 새벽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니 벌써 우리 엄마가 고운 원피스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희영아.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엄마, 내가 예쁜 옷 입고 오랬더니 진짜 예쁘게 하고 나왔네. 그럼 우리 딸이 보내주는 최고급 여행인데 당연하지. 근데 너 진짜 사돈댁 안 가봐도 되는 거야? 명훈 서방이 나중에 섭섭해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그 와중에도 사위 눈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팔짱을 꽉 끼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엄마, 오늘은 내 말만 들어. 내가 다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해 놨으니까 엄마는 그냥 내 옆에서 최고급 해산물 뷔페 먹고 스파 받을 생각만 하라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다 잘했겠지.
우리를 태운 비행기 탑승 수속이 끝나고 드디어 제주행 비행기에 푹신한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이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저는 핸드폰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문구를 보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종년 부리듯 하는 시어머니의 불호령도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더 이상 제게 닿을 수 없습니다. 까맣게 꺼진 핸드폰을 가방 깊숙한 곳에 던져 넣으며 저는 창밖의 구름을 향해 홀가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와 엄마를 태운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제주도 호텔에 도착해 푹신한 스위트룸 소파에 몸을 기대니 어느덧 오후 2시가 다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제주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저 아름다운 풍경보다 훨씬 더 통쾌하고 짜릿한 장면이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시댁 앞마당이 어떤 꼴일지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제가 콧소리를 내며 잔뜩 부풀려 놓은 그 달콤한 덧. 어머님이 욕심을 부려 추가 주문한 절임 배추 250포기와 흑투성이, 무더미가 지금쯤 시댁 마당에 산처럼 쏟아지고 있을 시간입니다. 아이고, 트럭 기사 양반 배추를 거기에 그렇게 쌓아두면 어떡해. 그나저나 아침 8시까지 온다던 며느리 이녀는 왜 아직도 코빼기도 안 보여? 분명 어머님은 마당을 꽉 채우는 배추탑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전화를 걸며 길길이 날뛰고 계시겠죠. 하지만 100번을 걸어보세요.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이 낭낭한 기계음만 하루 종일 어머님의 귓가에 울려 퍼질 테니까요. 게다가 가장 기대되는 완벽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안 온다고 욕을 퍼부으면서도 제가 며느리 보너스 타령을 하며 입금했다고 한 그 돈은 꼭 확인하려 하셨을 겁니다. 배추 잔금도 치르고 비싼 굴이랑 젓갈도 사야 하니 씩씩거리며 동네 농협 ATM기로 향하셨겠죠. 부푼 마음으로 통장을 기계에 밀어 넣으셨을 그 순간 지잉 하고 찍혀 나온 통장 잔액을 확인한 어머님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고소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뭐야 이게? 이 2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 썩을 년이 지금 나한테 단돈 10만 원을 보냈어? 분명 어머님은 영의 개수를 몇 번이나 다시 세어보다가 기가 막혀 뻣뻣해지는 뒷목을 팍 움켜쥐셨을 겁니다. 제가 보낸 그 알량한 10만 원으로는 마당에 쌓인 250포기 배추값의 반이 반도 못 치르니까요. 아마 혈압이 머리끝까지 솟구친 어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셨을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당장 우리 아들 레미한테 전화해. 당신 아들이 제 친정아버지 생신에 드릴 10만 원을 두고 얼마나 저를 벌레 취급하며 모욕했는지 어머님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딸, 무슨 생각을 그렇게 재밌게 해? 창밖 보면서 혼자 실실 웃고 있네. 짐을 풀던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웃음을 픽 터뜨렸습니다. 그냥 지금쯤 누군가는 마당에 쌓인 배추산을 보며 아주 뒷목 잡고 쓰러질 만큼 기막힌 일을 겪고 있겠다 싶어서.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야, 엄마. 얼른 스파 받으러 가자. 내가 싹 다 예약해놨어.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불호령 한 번에 덜덜 떨며 고무장갑을 끼고 달려갔을 바보 같은 며느리. 하지만 지금 그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웰컴티를 마시며 통쾌한 반란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피 같은 돈 200만 원과 황금 같은 노동력을 아주 날로 먹으려 했던 대가
그 배추 250포기 무덤은 제가 그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에게 내리는 아주 가볍고 산뜻한 첫 번째 천벌이었습니다. 호텔 스파를 마치고 노곤해진 몸으로 푹신한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문득 제가 던져놓은 폭탄이 시댁에서 어떻게 터졌을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더군요. 본래 쓰던 제 휴대폰은 전원을 켰습니다. 핸드폰을 키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음이 마치 폭포수처럼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죠.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남편의 부재중 전화 알림 수백 통과 시누이 서지희가 악에 받쳐 남겨놓은 메시지 수십 개였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며 시누이가 보낸 음성 메시지를 여유롭게 재생시켰습니다.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엄마 지금 마당에 쌓인 배추 250포기 보고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빨리 와서 이거 다 안 치워요? 시누이의 표독스러운 쇳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홧김에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 전송을 누르지 않고 끄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더군요. 시누이의 목소리 너머로 시댁 식구들의 적나라한 아비규환이 한 편의 라디오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명훈이 이놈의 새끼는 며느리 단속도 못하고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지 서방 전화는 받지도 않고 잠수를 타? 동리가 떠나가라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뒤로 거친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니 씨, 마당에 이 배추사는 다 뭐야? 희영이는? 희영이 일찍 와서 다 해놓은 거 아니었어?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쓰며 등짝을 후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짝! 아, 엄마 왜 때려? 이 썩을 놈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내 마누라 년이 나한테 단돈 10만 원만 달랑 쳐보내고 전화기를 아예 확 꺼버렸다. 뭐라고? 10만 원? 남편이 경악하며 되묻는 소리에 저는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제 나한테 200만 원 낸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뒤통수를 이렇게 쳐? 게다가 보너스 탔다고 돈 팍팍 댄다길래 내가 150포기에서 250포기로 늘려서 시켰단 말이야. 아니, 250포기를 왜 시켜요? 누가 그렇게 많이 하래? 그년이 넉넉하게 시키라는데 어떡해. 이걸 잔금도 못 치르고 다 떠안게 생겼는데 당장 씻어서 절이기라도 해야 썩지 않을 거 아니야. 모자간의 살벌한 책임 전가가 시작되자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오빠, 새언니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나 요새 우울증 와서 손목도 아프고 힘든데 이 많은 배추를 나보고 다 씻고 버무리라고? 야 서지희, 너는 맨날 그놈의 우울증 핑계 대면서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배추 하나 못 씻냐? 뭐? 놀고 먹어? 말 다 했어? 그리고 우리 형은? 형수님은 왜 안 와? 내 형수님은 애들 학원 픽업 가야 한다고 바빠서 내일 아침에나 온단다. 빨리 고무장갑이나 끼고 저무나 썰어. 아씨, 내가 명색이 회사 과장인데 이 나이에 앞치마 메고 물을 썰어야 돼? 그럼 이 늙고 병든 애미가 관절염 앓는 다리로 이거 다 하랴? 당장 고무장갑 안 껴.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우당탕탕 소리와 고성방가에 저는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에서 제일 끈끈한 척 자기들끼리만 위대한 가족애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막상 자신들의 몸이 고생하게 생기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남보다 못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 오빠,
물을 썰라니까 왜 이렇게 두껍게 썰어? 네가 하든가 그럼. 아씨,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아이고,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네. 명훈아, 물 좀 가져와. 엄마, 나도 지금 무 썰다가 손가락 베일 뻔했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제게는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음성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남편은 결국 산더미 같은 배추 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아, 김희영, 이 독한 년. 남편의 찌질하고도 처절한 비명 소리를 끝으로 길고 길었던 음성 메시지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전원을 다시 조용히 끄며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오후의 휴식을 만끽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배추 무덤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을 시간, 저와 친정엄마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VIP석에 앉아 우아하게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바닷가재 버터구이부터 싱싱한 제주산 다금바리 회, 전복구이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 화려한 해산물 요리가 가득 차려져 있었죠. 아이고 세상에나. 태어나서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네.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늦바람 들어서 호강한다. 호강해. 엄마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시며 전복구이를 입에 쏙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셨죠. 근데 희영아, 사돈댁 김장은 잘 끝났으려나 모르겠다. 명훈 서방은 저녁이나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집 식구들이 너한테 뭐라고 안 해? 평생을 남편과 자식, 그리고 사위 눈치까지 보며 살아오신 우리 엄마. 저는 그런 엄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드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만큼은 그 사람들 걱정 좀 하지 마. 거긴 알아서들 아주 재미있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면서 잘하고 있을 거니까. 엄마는 이 다금바리 회나 한 점 더 드셔. 입에서 살살 녹는다니까? 제가 직접 회를 초장에 찍어 입에 쏙 넣어드리자 그제야 엄마도 근심을 덜어내고 아이처럼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녁 만찬을 배불리 먹고 방으로 돌아오니 창밖으로는 제주도의 푸른 밤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썩, 철썩. 창문을 살짝 열자 기분 좋은 파도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왔죠. 이토록 완벽하고 평화로운 밤. 저는 꺼두었던 휴대전화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까맣던 화면이 켜지며 밀려있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징, 징, 지징. 핸드폰이 터질 듯이 울려대는 진동 소리가 그들의 절박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천천히 스크롤 해내려갔습니다. 야, 김희영, 너 어디야? 당장 안 와? 엄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나 지금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너 진짜 제정신이야? 돈은 10만 원 띡 보내놓고 뭐 하는 짓인데. 여보, 제발. 나 지금 무 썰다가 손가락 베었어. 빨리 와라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에서 애원으로, 협박에서 처절한 절규로 바뀌어가는 남편의 메시지. 저는 고된 노동과 분노에 찌들어 파김치가 되어 있을 남편의 몰골을 상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50포기도 모자라 250포기로 불어난 배추산 앞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엉엉 울고 있을 그 이기적인 남자의 모습.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타자 창을 터치했습니다.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싸울 생각조차 없었죠.
카메라 앱을 켠 저는 테라스 밖으로 보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제주도의 밤바다 풍경을 한 장 찰칵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을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딱 한 줄, 아주 짧고 명건한 메시지도 덧붙였죠. 당신이 우리 아빠 생신에 아깝다고 했던 그 10만 원, 어머님 김장 비용으로 퉁친 거니까 남은 배추 250포기는 당신 식구들끼리 오순도순 맛있게 담가 먹어.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숫자 1이 빛의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배추 지옥에서 허우적대면서도 제 연락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죠. 야, 김희영, 너 지금 제주도야? 너 돌았어? 당장 안 튀어와? 남편의 다급한 메시지가 연달아 날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씩 웃으며 다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버렸죠. 휴대폰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응, 영원히 꺼둘지도 몰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확인 버튼을 누르자 핸드폰은 다시 까맣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시원한 캔맥주를 하나 땄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쌉싸름하고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달콤하고 짜릿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꿈 같았던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엄마를 무사히 댁에 모셔다 드린 뒤 저는 짐을 챙겨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시큼한 배추 냄새와 비린 젓갈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마당 한 구석에는 아직 다 씻지 못한 무더미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빨간 고춧가루 국물이 여기저기 튀어 있어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명훈아, 나 물 한 모금만 다오. 안방 문틈으로는 완전히 알아누워 끙끙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대청마루에는 파김치를 넘어 아예 음식물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남편이 혼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춧가루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꼴이 아주 가관이었죠. 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들어서자 남편이 흐리멍덩한 눈을 천천히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윤기가 흐르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의 두 눈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희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복장으로 기어들어와. 간신히 몸을 일으킨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제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도 부들부들 떨며 방문을 열고 나오셨죠. 이 독한 년, 네가 기어이 4명을 재촉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감히 시어미를 상대로 사기를 쳐? 저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두 사람을 향해 콧방귀를 뀌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기요? 제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러세요? 분명히 제 진심을 가득 담아 정확하게 10만 원 싸드렸잖아요. 게다가 150포기에서 250포기로 배추 주문 늘리신 건 어머님 욕심 아니셨나요? 제 당돌한 대꾸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다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너 말 다 했어? 남편이 주먹을 쥐고 당장이라도 저를 칠 것처럼 다가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남편의 가슴팍에 확 집어 던졌죠. 펄럭이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그래. 나 이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단 1분 1초도 같이 살기 싫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며 제정신이 아닌 듯 소리쳤습니다. 야, 고작 우리 집 김장 좀 안 도와줬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여자가 돼서 이 정도 시댁 행사도 못 버텨? 저는 남편을 향해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김장 때문이라고? 아니, 단돈 10만 원에 당신 밑바닥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야. 내 부모한테 쓰는 10만 원은 출가 외인이 돈 빼돌리는 거라며 피를 토하듯 아까워하더니 당신 식구들 입에 쳐넣을 김치 200만 원어치에는 내 돈과 노동력을 당연하다는 듯 갈취하려 들었잖아. 나를 동반자가 아니라 내 식구들 수발드는 종년, 돈 나오는 지갑으로 취급한 건 바로 당신이야. 제 차가운 일갈에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이 멍청한 남자는 깨달은 겁니다. 매달 들어오던 쏠쏠한 제 월급도 군말 없이 시댁 대소사를 챙기던 며느리의 헌신적인 노동력도 이제 영원히 끝이라는 사실을요. 자신은 제 경제력과 희생 없이는 이 집안의 기둥 노릇은커녕 당장 눈앞에 배추 무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홧김에 말이 헛나온 거야. 우리 엄마가 무리하게 요구하신 것도 맞고 내가 중간에서 막아줬어야 했는데.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을 쓰던 남편은 어느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금에 푹 절여진 배추 더미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더러운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엉엉 울며 싹싹 빌기 시작했죠. 내가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진짜 잘할게. 용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명절에도 처가부터 갈게. 제발 이혼만은 참아줘, 여보. 찌질하게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매몰차게 다리를 빼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내 식구 김치는 평생 네가 해먹어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저는 무릎 꿇고 처절하게 오열하는 남편과 혼비백산한 시어머니를 마당에 버려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저녁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댁과 이기적인 남편에게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모두 훌훌 털어버린 지금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은 눈부신 제주도의 바다처럼 푸르고 찬란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제 통쾌한 이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도 그날 고춧가루를 뒤집어 쓴 채 눈물 콧물 쏟아내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전 남편의 찌질한 얼굴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내 부모에게 쓰는 10만 원은 아까워 벌벌 떨면서 자기 식구들 입에 들어갈 김치 앞에서는 제 희생과 피 같은 돈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기적인 사람들. 그들은 아마 매년 김장철만 다가오면 제가 선사한 그 250포기 배추지옥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겠죠.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착취당하는 며느리나 돈 나오는 지갑이 아닌 온전한 제 자신이자 사랑받는 귀한 딸로서 말이죠. 혹시라도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홀로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반란이 작게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희생하는 것만이 결코 정답은 아니니까요. 더 이상 남을 위해 억지로 헌신하며 속 끓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빛나는 눈부신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